됐다. 4회.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은요. 그래도 아까 부원장님이랑 다 얘기해가지고 협의를 좀 했어요. 시간표를 다 협의를 해서 원장쌤이 아니라요? 시간표는 부원장님이랑 얘기하니까 보통 일단은 내 스케줄이 너네 그 영어 끝나는 그 시간에 내가 마침 고3을 해요. 고3을 해요. 그래서 그 고3을 옮길 수가 없어요. 걔네는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표가 바뀔 애들이라서 지금 바꿨다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표가 확 축소되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시간표가 줄어드는 아이들이라 걔네는 잘못 바꿨다가 큰일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표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11시부터 1시까지 영어를 합니다. 2관이에요, 2관. 11시 반 아니고 11시요? 11시라는데? 헐, 왜지? 우리 학원에서 공지된 시간 11시니까 11시부터 한다는데?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영어를 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 그 너네 월수에 하는 클라이 있죠? 클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를 한대요. 플라이를 왜? 토요일에 무슨 클라이브예요? 토요일에 클라이 클라이가 어차피 니네 영어 교과서 본문 관련된 거니까. 그 클라이까지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원래 자유시간 없이 뭘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약간 밥 먹고 머리 좀 식힐 시간을 좀 주자 해서 요 시간이 쉬는 시간. 아 쉬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바로 와. 어차피 일반에 문 열려 있어. 나 1시부터 수업하니까 쭉 열려 있어요. 갈때 아니 그러니까 밥 먹고 학원에서 먹어도 돼요? 학원에서 먹기만 해. 아 나는 옆에서 열심히 뻘뻘거리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너는 밥을 먹겠다. 아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럼 내가 아마 대형 바트 하나 들고 쫓아갈 거야 아마. 얘들아, 그 쉬는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야. 쉬는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하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알겠지? 요약해서 하자면 여기가 약간 유동적이고 여기서 이제 뭐 본문 통과 못 받은 애들 뭐 여기까지 가겠지 뭐. 그치? 클라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라는 거 자체가 어차피 영어 관련된 본문 내용이니까 어쨌든 영어를 한다는 거야. 그냥 영어를 폭넓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영어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은 쉬는 시간일 것 같기는 한데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그거는 유동적으로 어쨌든 알아주고 여기까지가 2관. 그래서 여기까지가 2관. 그리고 여기까지가 2관이고 3시에 넘어오시면 돼요. 그럼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일단은 내일은 그 개인별로 문제가 좀 다를 거예요. 주는 문제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는 문제가 좀 다를 테니까 그거를 풀면 되고 그거 다 풀면은 가요.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애초에 3시간으로 잡아놓은 거는 그 충분한 연습시간 확보를 위해서 3시간을 잡아놓은 거지 그거 충분히 다 한 사람은 먼저 가는 게 맞지. 그쵸? 충분히 약 올리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애들이 약 올리고 가시면 됩니다. 난 어차피 못 가니까. 난 어차피 11시까지 못 가니까 충분히 나 말고 애들을 약 올리고 가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열받아서 더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먼저 할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제를 먼저 줄 건데 3시 30분부터 두 트랙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3시 30분부터 내가 딱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 트랙이 두 개로 나뉠 거야. 그러니까 조교쌤이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반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반이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뉘게 될 텐데 조교쌤이 관리해주는 반은 그냥 스스로 문제 풀고 채점 받고 그 다음에 틀린 거 피드백 받고 가는 반. 그러니까 시간 자유가 있는 반이 조교쌤이 하는 반일 겁니다. 그 하는 반이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건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하는 반은 내일은 인수분해가 좀 약한 애들 반. 인수분해 곱셈 공식 처음부터 개념 설명해주고 거기 관련된 기본 문제부터 푸는 반. 그렇게 해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3시 반에 투트랙으로 어쨌든 나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나랑 하는 반은요. 그게 다 돼야 갑니다. 그 내가 준 자료가 풀려져야 가요. 자료 많이 안 줄게. 간단하게 30문제만 주겠습니다. 30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풀어줄 거야. 그럼 20문제겠지? 그 20문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트랙하고 보낼 거야. 왜냐?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들어가야 2차 방정식이 이해가 잘 되거든. 그래서 그게 필요한 애들, 필요하지 않은 애들로 나눠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내일 그 조교쌤이랑 하는 반은 교과서 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풀 거예요.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 학교 교과서 풀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나랑 했던 트랙 했던 애들은 교과서 변형 문제, 공통 문제로 해가지고 그게 추가 숙제로 나갈 겁니다. 그게 클리닉 과제야. 내가 그때 숙제로 올려주는 클리닉 과제가 그거야. 알겠죠? 숙제가 더블은 아니지. 원래 화요일에 나갔던 그 프린트에 어차피 10문제 정도 더 얹어주는 건데 뭐 10문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0문제 정도는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랙 나눠서 갈 테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각하면 수업 내용 못 듣는 거지 뭐. 참고로 3시 반부터 들어가는 거는 내일 내가 하는 건 녹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알았지? 내가 하는 건 녹화 안 해준다 내일은. 그래서 녹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그냥 진짜 내일 못 들으면 땡이야. 그러니까 내일 확실하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일부터 어쨌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총 쭉 가게 되는데 6주간 가는데 6주를 다 채우지는 않고 막판에는 약간 조금 이제 좀 시간 좀 유들이 잡아가지고 다른 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조정 좀 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은 딱 하나요. 이번에 너네 습관 잡으려고 그래요. 공부를 하는 제대로 하는 습관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좀 두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너무 만끽한 애들이 있으셔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자유를 너무 만끽했던 분들이 있죠, 중간고사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자유를 줬더니. 그지? 믿고 자유를 줬더니 아주 그냥 너무 자유롭게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조금 박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념편 교재 134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함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함수란 뭐다? 그리고 함수값 어떻게 구한다? 이거 기억나요? 네. 어제 했던 얘기들 기억나요? 은율이! 네. 함수가 뭐야? 함수요? 함수가 뭐야? 아, 괜찮아. 여기 이면지 없어. Y값.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건 함수 값이고 함수가 뭐냐고 함수. 함수요? 어. 어차피 복습 안 했구만. 아 진짜 하겠습니다. 안 했지? 이거는 함수가 뭐예요? 저걸 읽고 있네? X에 대한 관계. 관계식. 그러니까 식이라고. 그러니까 함수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식이야, 식. 그냥 식에 불과하니까 그냥 이런 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그래프를 총 몇 개 그려드릴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5개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오늘 배우게 되는 오늘 이거 하나 배울 겁니다. 그럼 이거랑 여기서부터 우리가 각각 평행이동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런 친구들,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게 되면서 만들어내는 요런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종합한 여기 있는 요거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한 트랙이에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연결만 잘 지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거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 얘가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여기 4가지니까 여기 4개를 연결하면서 같이 한 번 더 보면 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전개해서 만들어낸 요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얘랑 같은 거야. 왜? 갔다 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은 어쨌든 똑같은 거야.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뿐이니까 그 이유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여기 문제들을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4단원 전체입니다. 끝! 이거 하면 대단원 4단원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프만 뭔지만 알면 돼요. 원래 여기에서 활용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다 골로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건 고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현재 중3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1학년들부터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1 때 가게 되면은 안 배우는 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배우는 게 하나 생기는데 그게 어차피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흐름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흐름만 잘 잡아서 문제를 풀면 답은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됐지?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얘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PPT를 잘못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X제곱이다.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봐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관계식, 즉 어떤 식을 잡았냐면 여기 Y에 대한 관계식인데 얘가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의 시작은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실제, 그럼 여기 있는 요 변수 X의 값과 그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 Y,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시작하는 게 출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5개 정도만 함수값을 찾아볼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개 정도만 좀 찾아보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는 여기 0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점을 먼저 좀 찾아보고 그 점을 나타낸 거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의 함수값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거, 그럼 X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부터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냐면 여기 0이죠.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0. 그치? 여기다 0 집어넣으라는 소리기도 하지. 그럼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가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0을 넣어봐. 그럼 여기 실제 나오는 함수값 Y는 얼마가 돼요? 0. 그치? 얘가 0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함수값들을 찾아봐. 그럼 여기 X에 1 넣을 거지? 예. 맞냐?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Y값은 얼마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 X에다 1 넣은 거니까 1의 제곱이 Y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이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1.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얘는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은 얼마가 될 거야? 4,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도 똑같이 집어넣게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요. 똑같이 4가 되지. 잘 봐. 그럼 0 되는 걸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좌우, 즉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점이 찍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있었던 얘 0,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얘 1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점들을 각각 찍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얘가 그러면 1일 때는 똑같이 1이고 2일 때는 4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과 이렇게 점이 찍힐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점이 찍히겠죠. 그때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뭐로 연결하면 되냐면 하나의 스무스한 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의 스무스한 선으로 연결한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을 하셔서 나오게 되는 요 도형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여기 왼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의 모양을 우린 지금부터 요 식에 대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을 왜 굳이 스무스한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들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들은 실수 전체로 우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분수, 소수, 루트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점을 다다다닥 찍다 보면은 이런 스무스한 곡선의 모양이 하나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의 곡선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연결한 것이 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생기는 이 빗살무늬 같이 생겨먹은 모양 있죠. 너네 역사에서 어차피 다 배웠을 거야. 이거 알잖아. 이거 빗살무늬 독이잖아. 맞죠? 여기에 스크래치 넣어주면 다 빗살무늬 맞잖아요. 그쵸? 그때 이 빗살무늬 독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빗살무늬 독일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물선은 그냥 이런 거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건 이건 이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그려고 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총 2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그때 여기 있는 체크 포인트는 딱 2개만. 그래서 여기 있는 2개만 잘 찾아주게 되면은 그래프는 오히려 되게 쉽게 그려지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 포인트 1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그려주게 하는 그 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게 하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지는 빗살무늬래. 그러면 걔가 만나고 있는 하나의 점이 딱 존재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줘야 되는 1번은 바로 어디냐면 그때 그 만나게 되는 한 점. 얘가 1번이 되어야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요 1번은 결국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만나고 있는 점, 유일하게 있는 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점 하나를 잡아주는데 그걸 우리는 일단은 기준이 될 거니까 그림의 기준이 될 거니까 그 그림의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그림의 기준점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얘를 뭐라 그럴 거냐면 그때 얘를 나는 지금부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만나고 있는 점 그게 바로 꼭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그 기준점, 즉 꼭지점을 찾아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꼭지점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요 선의 기준으로 잘 보세요. 그때 이 선의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보니까 똑같이 접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애를 이렇게 탁 접어보게 되면 똑같이 접히겠어? 안 접히겠어? 똑같이 접히지. 그것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뭐냐? 얘네 왼쪽과 오른쪽을 대칭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 선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접어주고 있는 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축이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에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꼭지점과 축, 얘네들을 그래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민욱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둘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를 잘 봐주면 되냐면요, 되게 쉬워요. 이거 잡아주는 포인트는 되게 딱 하나지. 잘 보시면 여기 값들을 잘 봐봐봐. 얘가 어떤 숫자가 아니면은 그거의 제곱근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오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x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함수 값들을 비교해서 보잖아. 근데 그 함수 값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분명히 존재해. 제곱근의 입장에서. 맞지? 그런 게 있고 얘가 값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하나가 또 존재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둘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잘 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꼭지점을 보는 조건은 바로 어디를 봐주면 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y 값이 어차피 제곱의 결과로 나오니까 뭐 아니면 뭐가 나올 거냐면 양수 아니면 0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올 거냐면 0이 나오겠지. 근데 양수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 양수를 만들어주는 x는 하나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얘가 현재 딱 둘이 만나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점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유일하게 남은 건 뭐야? 여기 0 되는 거 하나만 남기겠죠. 그러니까 0 되는 건 어차피 뭘 제곱해야 0 나오냐면 0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좌우가 딱 만나고 있는 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야. 그래서 꼭지점은 항상 누가 0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이게 제곱 안에 있는 문자.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순간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가 0이 되는 순간 이거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좌표로 표현하면 x가 0이죠.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으면 y값도 똑같이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0 나오지. 그래서 이 0,0이 기준점, 즉 이게 바로 꼭지점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 점이, 즉 여기 있었던 얘, 잘 보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딱 꺾여지면서 만나고 있는 그 빗살 무늬의 마지막에 있는 요 가장자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가장자리가 딱 얘가 바로 뭐의 자리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 자리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여기 이해하는 데는 수월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나서 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축은 그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하나의 선에 불과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얘 갈색이 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여기 있는 축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고 있는 선이냐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선이기도 하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은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니까,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선, 결국 꼭지점의 누구 좌표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 왜? 어차피 얘 축이 현재 무슨 축이냐면 y축이죠. 누가 봐도.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선이 결국 축인데 이게 현재 y축이라며. 그럼 y축의 또 다른 이름만 알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은요, 누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X 여기 이렇게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누가 0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일까요? 땡. 기초의점 이거의 또 다른 이름, 2학년 때 배우죠. y축의 또 다른 이름. 세로선 대칭 그래, 세로선이긴 해. 대칭축은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축이야. 이게 축인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2학년 때 배워요. 어? 1사방면 그거는 1, 4분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혀 다른 거고요.
뭘 까비야. 전혀 다 아깝지도 않았는데. 플러스 아니야? 이걸 우리는 또 다른 이름 뭐라고 할까요? 정민이요. 저거는 오늘 안 늦는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저 실수로 이건 갔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축인데 이 축을 우리는 누가 0인점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틀렸어요. 자 y축은 x가 0인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x,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x는 제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는요, 꼭지점과 축 이것만 찾아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지는 포물선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지금 여기 그래프 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럼 거기까지만 우리가 잘 체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거를 한번 필수문제 1번 바로 밑에 134쪽에 필수문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할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일단은 뭘 채우랍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1번은 뭘 채우래요? 일단 첫 번째 질문 1번은 뭘 채우래요? 빈칸을 채우래. 그러면 우리 빈칸 보면은 x값 채우는 거야, y값 채우는 거야. 지금 보니까 빈칸은 x값 채우기야, y값 채우기야. y값 채우기지. 그럼 y값 채우려면은 x에다가 그대로 이 숫자들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지 말아야 돼? 집어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일단은 y값 채우려면은 x에다가 요 숫자를 그대로 넣어 말아. 넣어야지. 그러면 0부터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x에 0 집어넣어봐. y값 얼마 나와요? 0 나오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4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이렇게 함수값 찾는 거 다 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 점의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 이렇게 따다닥 찍어보게 되면 첫 번째 0,0 지나고 1,1 지나고 2,4 지나고 3, 얼마 지나요? 지금 3, 얼마까지 지나죠? 그치 3,9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점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또 얼마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1,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4. 4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점만 찍고 끝나라 그랬어요? 아니면 얘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선으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연결하라 그랬지. 그래서 스무스하게 곡선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빗살무늬 톡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빗살무늬 톡인 여기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꼭지점을 읽어봐. 꼭지점은 어디가 있다는 꼭지점이야? 자 지금 번호 불러줄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7개 중에서 우리 꼭지점을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손으로 들어봐. 자 손 들어봐. 투표 없어요. 투표 기권 없어요. 자 1번이 꼭지점이다. 선생님.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자꾸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어. 야! 나 다음 주에 사전 투표해야 돼. 조용히 해. 이씨. 저 1인데 파란 색깔 맞아요? 야 시끄러 이씨. 야 이거에 투표한다. 1번에 투표한다. 꼭지점. 왜 네 정치색을 여기서 드러내냐고 임마. 2번. 야 2번은 없어? 2번도 2번 믿는 사람이 없어요? 2번이. 야 3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고? 3번이 나쁘지 않다고? 3번은 귀신이에요. 3번은 없어요. 그럼 넌 2번 뽑아. 자 4번. 쌤이 원하는 젊은 사람. 여기 4번. 쌤이 원하는 젊은 사람. 5번. 6번. 7번. 7번 8번 없어요? 8번? 7번이요? 허경영이요. 4번 물렸어요. 오! 공부야. 8번 없어요? 8번? 야 이번 대선 재미가 없어요. 그분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허경영이 나와줘야 재밌는데 허경영 깜빵 가 있잖아요 지금. 재미가 없어요. 공중부양 바로 해주고. 그 사기죄로 깜빵 가 있잖아 지금. 꼭지점 몇 번에 있다고요? 지금 꼭지점 몇 번에 있다고 그래서 결론? 4번이요. 그치 4번 얘가 꼭지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꼭지점이고 그럼 축은 당연히 여기서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세로선이죠. 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축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이 얘가 현재 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얘가 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밑에 2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밑에 2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그럼 한번 다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 한번 빈칸을 채워볼 건데 여기서 잘 봐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위에 그려져 있는 그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고 여기가 현재 x는 0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봐봐. 자, 그럼 여기 기억부터 채울게요. 자, 그럼 기억은 꼭지점.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라 그랬으니까? 0. 그러니까 여기 제곱 안에 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0이 됐대. 그때 y값 얼마 나왔고요? 0이고 그때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블록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얘가 파고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블록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블록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현재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니은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로선의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즉 축의 방정식은 누가 0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잡아주면 돼요. y야 x야. 지금 여기가 그치, 이 선을 아까 내가 x는 0이라고 그랬죠. y축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x는 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디귿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이건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얘가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란 말은 요 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내가 이따가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을. 이거는 되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서 지금 먼저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리을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그때 리을에 이 말을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묻을 거는 x가 일단 누구보다 클 때라고만 우리가 제한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x가 누구보다 클 때만 제한했어요? 그치, 0보다 클 때만 제한했지. 다시 한번 뭐냐면 잘 봐. 0보다 큰 쪽은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걸 보겠다는 소리예요? 오른쪽이 0보다 큰 애들만 모여있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야 더 커진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만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그때 여기서 주는 조건이 x의 값이 커지면 아니면 작아지면 커지면이라고 조건을 잘라줍니다. 그럼 x가 커진다는 건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점점점 커진다는 건 얘가 점점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이 증가한다. 즉 얘의 방향은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의 값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럼 y를 결정해 주는 건 이거죠. 그치? 왜? 가로가 x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해주니까 그때 나오게 되는 y는 세로선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에 관련된 거를 보면 y는 위아래로 가는 것만 잘 확인해 주기만 하면 끝나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 값을 판단하기 위해선 이렇게 얘가 위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만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y 값은 점점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지금 이 선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y의 값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 왼쪽을 보세요. 그럼 여기 리을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줄 거. 그럼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만 봤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니까 이쪽만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이쪽으로 봤을 때는 x가 똑같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x가 증가하면, 즉 x가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야 아니면 왼쪽으로 간다야? 자, 증가야. 증가는 이쪽으로 점점 와야 되겠죠. 양수를 향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갈색에서는 y는 세로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나 아니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말에서 y 값을 비교하는 건 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얘는? 그치? 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y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감소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되고, 헷갈린다? 그럼 대충 그려봐. 그럼 대충 보여.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여기 4번은, 그래서 여기는 리을은 이게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었나요? 여기까지는 되었나요? 은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미음, 이건 완전히 개꿀이죠. 그러면은 여기 x에 누구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지금 현재 x에 누구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치,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니까 y값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16 나온다. 이거 미음 틀리면은요 안 돼요. 이거 미음 고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요? 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누구에 대해서? 옆에 가봐. 그래서 우리 옆에 가보시게 되면은 필수 문제 2번. 얘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으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흘러가니까 다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똑같이 표를 때려 넣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표 때려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여기 그냥 이렇게 때려 넣어야 여기 점을 찍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않을까? 그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숫자들을 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넣겠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 다 넣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여기 0을 여기다 집어넣겠지.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y값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니까 y 얼마? 0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번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긴 하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죽었어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곱에서 이미 마이너스는 죽었으나 마이너스가 또 붙어있는 형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됐어, 은율이? 그러면은 은율이 얘는 얼마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현우! 네.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고 용민이 얘는 얼마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똑같이 찍어보면은 뭐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그려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 잘 봐. 그럼 여기 0,0까지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나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하나 완성이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요 1, 2, 3, 4, 5 5개만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5개만 할 겁니다. 자, 뭐야? 왜 갑자기 박수를 쳐대?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 몇 번이에요? 이번에 1번이네요. 꼭지점 몇 번이에요?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 꼭지점 여기 1번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너 왜 1번 보자마자 절레절레해? 2번이라 생각해요. 넌 2번 뽑아 그러면. 넌 2번 뽑아 임마. 문제 푸는데 왜 무슨 뽑아요? 숫자? 제가 빨간색. 빨리 갔다 와. 빨간색으로 해주고. 빨간색으로 1번을? 어쩌라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적어주자면 이게 현재 꼭지점이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야, 뭐긴 뭐야? 민족 대통합이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꼭지점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주면 되겠고 축은 당연히 그러면은 몇 번의 기준으로 그려지는 y축이냐면 여기지. 그래서 얘가 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축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 꼭지점이 어디 있고 축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밑에 즉 여기 있는 2번 빈칸도 똑같이 한번 다 채워볼 테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빈칸을 다 채워볼 테니까 여기 잘 봐봐.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비교가 되겠지. 그래서 일부러 좀 비교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이게 아까 우리가 잡았던 y는 x제곱이라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여기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는 요 빨간색이거든. 그때 여기는 얘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한번 좀 채워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는 기억부터 찾아보자면 꼭지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꼭지점은 어딨냐면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우리는 누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고? 꼭지점. 꼭지점을 찾으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0이 되고 그러면 얘는 봐봐.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찾고 했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요. 얘가 현재 볼록한 방향이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로 볼록하지. 그러니까 얘가 약간 위로 솟아있죠. 산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산처럼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서 축이 잡힐 거냐면 여기서 축이 잡히겠죠. 즉 다시 하면 얘가 또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x, x예요? y. 축은 여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의 방정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x, y 둘 중에 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그래서 x는 0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는 0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이제 잘 봐보라고. 이제부터 잘 봐봐. 현우야 봐봐. 이제부터 아까 내가 디귿이라는 걸 내가 그냥 아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제 내가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같이 한번 볼 테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에 좌표 있죠? 1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만 한번 비교해보면 얘는 되게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여기 있는 y는 x제곱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좌표는 얼마 나와요? 여기가 1이면 y도 얼마 나와요? 여기는 1 나왔지. 여기까지 다 인정하지?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요. 여기에 2 집어넣었지. 그럼 y값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4 나왔지.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거를 보게 되면 1 넣으면 얘는 1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왔고 2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얼마 나왔어요? 지금? 마이너스 4 나왔지. 자, 그럼 봐봐. 같은 x를 비교했을 때 나오게 되는 y값들을 비교만 해봐. 그럼 같은 x에 대한 y값들을 비교는 결국 누가 있고 누가 없고의 차이밖에 없냐면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었고 안 붙었고의 차이밖에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x를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 누구만 현재 바뀌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y의 보호만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의 보호가 바뀌려면 무슨 축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거야. x축을 기준으로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 그만큼이 위아래로 벌어졌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랑 결국 얘네들 차이점은 이 선을 기준으로 벌어진 거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 기준으로 얘네들 기준으로 벌어진 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벌어진 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벌어진 거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얘는 잘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똑같이 위아래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디귿은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기준선이 누구야?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 하나 잡혔죠? 봐봐. x축 대칭을 이루고 싶어.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이기는 한데 어떤 거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래서 그치 여기에서 이거 옆에다가 적어주자면 그래서 x축 대칭을 이루려면 결국 x축 대칭을 이룬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완벽하게 반대가 되고 싶으면 결국은 누구의 뭐만 바꿔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온다? 그렇지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몇 창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1
1차야. 얘 지금 현재 보니까 얘가 몇 차야? 2차. 2차죠? 그러니까 2차 항의 보호만 바꾸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주대칭을 이루고 있는 관계는 이렇게. 그래서 2차 항의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만? 지금 저 그래프에서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딱 어디서만 해당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이 0,0일 때가 항상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0이라고 주어진 애들에 대해서는 X축대칭은 반드시 2차 항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리을 이거는 똑같죠. X가 이번에도 0보다 큰 쪽만 볼 거예요? 작은 쪽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큰 쪽만 볼 거야? 작은 쪽만 볼 거야? 응? 리을은 큰 쪽 볼래? 작은 쪽 볼래? 큰 쪽 볼래? 동그라미. 그럼 큰 쪽. 그러면 큰 쪽이니까 여기는 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보겠다 아니면 왼쪽만 보겠다? 오른쪽을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잘 째려봐봐. 그럼 오른쪽만 딱 째려보면은요, X가 커진다. 즉,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Y 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반대. 그러면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히려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결국 우리는 X의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의 값이 증가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만 봤을 때 X가 점점 커져. 그러면은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올라오고.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Y의 값이 증가한다야 증가한다야? 그러니까 증가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부터 리을 그래서 우리 여기 리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할만하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OX 여기까지는 그럼 OX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자, 미음 은호 뭐야? 마이너스 49. 그치. 7을 여기 x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7, 마이너스 49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그래프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시죠? 지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할만하지? 근데 이건 다 안 돼. 이게 오늘 배우는 거 전체예요 사실. 이게 오늘 배우는 게 답니다. 니네가 지금 여기 2차 함수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딱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그래서 일부러 그래프에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다야. 됐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너네 1차 함수도 이렇게 배웠을 거잖아. 1차 함수도 이렇게 그래프만 잘 알면 되거든요.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거 거의 없어요. 요것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합시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136쪽의 필수 문제 3번입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3번은 이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한번 봐봐. 자,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부터 너네에게 아마 몇 가지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좀 보여줄 건데, 그럼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봐. 관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체크만 잘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y는 내가 그래서 ax 제곱의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 자체는 제가 이제 잘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우리가 좀 잘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공통점, 즉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테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잘 집중하고 봐봐. 알겠쥬? 잘 봐. 잘 보라고.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뜨라고. 눈 똑바로 뜨라고. 아주 그냥 지금 여기가 게임 그거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게임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왜 손이 저렇게 마중이 나가지? 저게 맞는 그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응? 손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야? 어메이징.
봐봐. 잘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y는 ax제곱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현재 두 개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이거 y는 x제곱 보여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보여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리든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y? X 꼭지점. 그치. 꼭지점은 얘든 다 똑같은 거 나왔지. 몇 컴마 몇이라는 거. 0,0이라는 거 똑같이 나왔지. 그래서 얘네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꼭지점이 무조건 다 몇 컴마 몇이냐면 0,0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무조건 0,0이니까 당연히 모두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똑같을 거야. 답 나왔는데 모두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치. 축이 똑같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축은 누가 0이 되는 순간만 잘 잡아주면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는 제로가 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때 이렇게 돼 있는 요식 있죠? 이걸 학교에서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 봐. 그때 그 축의 방정식은 그래서 누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때 여기 있는 요 x값 구하는데 이 축의 방정식에서의 그 축은 꼭지점의 누구 좌표 그대로 읽는 게 정답이라고요? 꼭지점의 누구 좌표 그대로 읽으면 돼? 0 X. 그치. x좌표 읽으시면 됩니다. 왜?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는 세로선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공통점이야. 어떤 그래프로 그려지든 y는 ax제곱, 얘가 양수든 음수든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다 똑같으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차이점은 이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은 이런 거야. 차이점은 얘네들의 차이점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조금 다른 거야. 어디가 조금 다르냐면 여기가 조금 달라요. 그럼 여기가 조금 다르니까 그 조금 다른 것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른 것만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은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차이점 1번 이게 바로 그래프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얘가 잘 보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랑 이렇게 그려진다는 조금 우리가 정해져 있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 그러고 이걸 위로 볼록이라 그러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여기 있는 요 이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인 게 나왔어요? 아니면 음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 나왔어요? 양수. 그치.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요. 어떤 경우에서 나왔냐면 이런 거에서 나왔지. y는 x제곱. 즉 다시 하면 여기 a가 즉 이창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나왔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얘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갔을 때는요. 그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갔을 때는 여기는 이창의 개수 a가 양수일 때 그랬어요? 아니면 음수일 때 그랬어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싶었으면 얘가 위로 볼록일 때 그랬어요? 위로 볼록인 게 나오고 싶으면 얘가 음수일 때 그랬어? 양수일 때 그랬어? 음수일 때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때 A의 절대값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좀 얘기해 주자면 폭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그래프의 폭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래프의 폭. 이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은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그래프가 있을 건데 그 똑같은 그래프가 점점 좁혀지는 거 아니면 좀 더 넓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폭, 간격 또한 마찬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때 이 그래프의 간격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 바로 그게 누가 결정이 되냐면 여기 함수값이 결정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함수값이 결정해 주는 건 어차피 x는 똑같은 숫자를 다 때려 넣을 거니까 그럼 누가 다 결정할 거냐면 a가 결정하겠지. 근데 a는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는 어차피 얘네들로 이미 다 결정이 날 거니까 결국 폭을 결정하는 거. 즉 얘가 점점 좁아졌나요? 넓어졌나요?를 결정하는 거. 얘가 점점 좁아졌나요? 넓어졌나요?를 결정하는 건 딱 누가 될 거냐면 그 숫자만이 모든 걸 결정을 하죠. 부호를 제외한. 왜? 더 큰 숫자를 곱하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완전히 y축에 붙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점점 작은 숫자를 곱해요. 뭐 100분의 1이라든가 10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걸 곱해. 그러면 같은 숫자 1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를 곱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됐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 주는 건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2차 항에 개수가 있다면 그 2차 항의 개수의 절대값만이 그래프의 폭 간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차르륵 다 답을 낸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답을 좀 내줄 테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봐봐. 지금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이거 그래프 폭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은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폭을 결정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개 좀 켜고 가자. 기지개 좀 켜봐. 기지개 좀 켜봐. 응. 왜 이래? 자. 그러니까 기지개를 켜라니까 죽고 있어. 기지개 켜라고 임마. 응? 쭉쭉쭉쭉쭉. 저 바보예요. 누나 해야 키가 크지. 너 삐까삐까 해준다. 5cm 큼. 그럼 너도 그럼. 너도 그럼. 여자애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하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죠? 여긴 없잖아. 여긴 없잖아. 키큰 형은 키큰 형. 여긴 없잖아. 키 많은 큰 형. 야 얘네 둘 다 여긴 없잖아 하니까 다 공감하는데? 옆으로도 크고 위쪽으로도 큰 형은. 근데 아쉽게 우리 학원에 잘생긴 오빠는 없어요. 쌤 있잖아. 고등학생 나 말고. 쌤 오빠잖아요. 오 위험한데 야. 야! 니네가 2000 몇 년생이지? 10년생이요. 쌤 오지콘 많아요 요즘에. 나 중1 때? 너네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 잡혀갈 일 있냐? 어디를 누구를 깜빵을 보내려고 지금. 14살 차이. 야 지금 내가 얘네 나이랑 사귀면은 나 잡혀가요. 나 내일 모레 30이야 이씨. 어? 야 내일 모레 30 길었다. 야 그리고 그걸 사귀겠다는 2010년생이 어딨냐고. 잘 생각해봐. 민우가 너 아무 사실이 심상치 않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우가 너 나중에 입사 돼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알았지? 너 20살 돼서 그 생각 가지면 안 돼. 과학쌤 좋아해요 진심으로. 아니 뭐 그러실 수는 있죠. 근데 그 과학생이 미쳤다고 걔랑 사귀어 주겠냐고. 어? 물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반장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너네 그 사건 반장 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 JTBC에서 사건 반장 하잖아. 아 그거 봤어요. 쌤한테 서방. 와 나 진짜 최근에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아 그거. 와 나 진짜 선생님이 애를 구워 삶아가지고 어쨌든 그거 하던데 와 나 진짜 그거 뭐 소름 돋아가지고. 얘한테 선생님 서방님 그러니까 서방님이 주무셔야 저도 자요.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세상에는 역겨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도 예. 근데 너는 그걸 왜 알고 있냐? 나는 그 사건 반장을 잘 보니까 원래 있는 거고 나는 꼬꼬무 이런 거 좋아해서 나는 꼬꼬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저는 범일이가 보여줬어요. 사실이 알려줬어요. 아 맞아 사회생이 보여줬어요. 그거 법에 접촉되니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결국 징역살잖아. 그러니까요 쌤. 그거 결국 징역살이잖아요. 참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야. 응? 잘 걸으세요. 약간 얘네들도 약간 채 이렇게 하면 몇 개 걸러질걸? 몇 명은 여기서 이제 채에 걸러질 거라고.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개만 빈칸 채우고 끝냅시다. 기억부터 미음까지만 딱 보고 가자면. 자, 그래서 기억, 꼭지점의 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꼭 똑같다고. 꼭지점의 좌표는 어차피 똑같다고. 0, 얼마라고? 그러니까 0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그래프의 공통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래서 0,0이고. 자, 얘가 어느 쪽으로 볼록한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어느 쪽으로 볼록한지를 보려면 우리는 몇 차항의 개수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이 몇 차항의 개수만 잘 잡아주면 볼록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보니까. 지금 얘네 딱 보니까. x의 개수. x의 개수 아니면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그치? x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가 현재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보니까.
음수지.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 자 음수죠. 그럼 위로 블록한 곡선이라고 그래서 여기 빈칸 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제 위로 블록한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축은 무슨 축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 축은 x축이야 y축이야? x? 축은 무슨 축이에요? 네? 축. 아, 축 Y. 그치. 축은 y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누가 0이 되는 순간 x, y 둘 중에 누가 0이 되는 순간 x가 0 되는 순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얘 x축 대칭을 이룬다는 건 얘네들의 부호만 서로 반대인 그래프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x축 대칭을 이루려면 결국 얘는 y는 그래서 뭐랑 x축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요 2창의 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들끼리만 x축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위아래가 완벽하게 똑같이 뒤집혀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어디랑 대칭을 이루고 있냐면 이거 2x제곱의 그래프랑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게 되면 얘가 잘 보시면 이 모양이죠. 그럼 이 모양에서 우리가 x는 0이니까 여기를 잡았을 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쪽을 원해요? 작은 쪽을 원해요? 보니까 얘는 큰 쪽 원해? 작은 쪽 원해? 작은 쪽. 작은 쪽을 원하지. 그러면 음수가 되었을 때 즉 작은 쪽이니까 왼쪽을 보겠다는 거야? 오른쪽을 보겠다는 거야? 왼쪽을 봤을 때 x의 값이 커지면이죠. 그럼 x의 값이 커진다.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면 왼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점점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는 y의 값이 증가한다요? 감소한다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 그치. 얘는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8이 된다. 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갔고요. 개념편은 여기 3-1번까지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1번을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 여기 3-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갈 거예요. 풀어보라고요? 3-1번 거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내일 봅시다. 알겠죠? 내일 봅시다. 시험 대비 시작하니까 이제 빡세게 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